반갑습니다. 인프론 미덥에서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태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시니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요. 여기에 오게 된 경험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6일 정도 구글 스프린트라고 불리는 사이드 프로젝트랑 이제 기획 협업 방식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가 협업하는 방식을 결합을 해서 그 협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협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6일 정도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자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300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협업을 이제 경험을 하셨고, 그다음에 80개 정도의 이제 사이트 프로젝트 MVP 정도까지 한번 뽑아보는 경험들을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사이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사이트 프로젝트를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스프린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블로그에도 그렇고 방법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성해 주셨던 그 사전 질문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뭔가 비공식적인, 사실 회사에서 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왜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성공하는 사이트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 창의력을 발휘해보고 싶다, 내 아이디어를 만들어보고 싶다, 역량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 혹은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 자기만족을 하고 싶다, 보통 이런 식의 어떤 내적 동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적 동기가 꼭 긍정적인 건 아니겠죠. 내가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능력을 키워야겠거나, 아니면은 지금 뭔가 딴 데로 이직하고 싶은데 내 기술 스택은 모자라겠구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니까, 아니면은 취업에서 다 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강요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다 비슷한 것을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꾸준히 작업을 하고 싶은데 사이트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일마다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경험들 다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쉽게 혼자 하다 보면은 금세 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시간을 넣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소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쏟든 하던 간에, 외적 동기를 생각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가장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새 취업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혼자서 뭘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도 있겠지만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로 보통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진에서 내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 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봤어? 라고 하게 되면 나 혼자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부분들도, 그리고 사전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도 전부 다 그 Q&A를 보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은 우리가 함께 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스프린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했다가 사전 질문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거든요. 거의 한 60개, 70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너무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하는 고민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있지? 대부분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혹은 BM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가 있지? 왜 항상 끝까지 뭔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걸까? 내지는 지속 가능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사이트 프로젝트에서 뭘 얻어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함께 하시게 될 건데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시작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물어보게 되면 뭐 친구랑 함께 했다, 혹은 동아리에서 했다, 내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봤다, 내지는 사이트 프로젝트에서 모집을 가서 뭐 홀라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아니면은 해커톤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저런 스프린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뭐 부트캠프나 학원이나 IT 교육기관 이런 데서 보통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들, 만약에 친구랑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친구랑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내 지인이니까 누구랑 시작할 수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뭔가 되게 애매해지고 어색해지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단점이 있겠죠. IT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오프라인을 만남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가볍게 동아리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동아리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끝까지 가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러진다거나 생각보다 열의가 좀 덜 하다라는 것들이 좀 겪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T 커뮤니티에서 가게 될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약간 총대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주도해서 이렇게 사이트 프로젝트를 준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소극적으로 뭔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이런 것들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데서 많이 모을 수가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모집하는 데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제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것들을 좀 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뭔가 주제가 있고 사람을 모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모집 공고를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 나는 그냥 사이트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런 모집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해커톤이나 스프린트 행사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2, 3일 정도만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다가 마침 이제 마음이 잘 맞으면은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내가 시간은 없는데 사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런 행사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돼서 내가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교육기관들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꼭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좀 괜찮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무작정 하고 싶으니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실패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포트폴리오가 목적인 건지 서비스가 목적인 건지 내 자유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 기술을 쓰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거의 복합인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뭘 남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루트로 시작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가 나는 내가 연차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나보다 연차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싶은가 아니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나보다 연차가 낮은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하고 싶은 건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킹의 형태도 나는 온라인이 좋다. 나는 무조건 오프라인이 좋다. 나는 좀 더 끈끈한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끈끈하지 않고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취미처럼 클래스처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얼마큼 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2년을 할 수 있는가? 1년을 할 수 있는가? 6개월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나는 실제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찬찬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저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어떤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구간에 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패를 하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저 질문을 통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 나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는 누구랑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 딱히 강제성도 없고 보수도 없는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사이트 프로젝트는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트 프로젝트를 잘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사이트 프로젝트가 망하는 이유들, 실패하는 이유들, 저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럼 대부분 다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이제 맨날 하고 있는데 현업 때문에 바빠서 안 돼요 라든지 뭔가
다들 동기부여가 안 돼요. 자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담이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은 떠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뭔가 나는 이렇게 대충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든지 나는 저 사람이랑은 잘 못하겠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보통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잘 안 된다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 세 가지를 한번,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 혹은 성공을 하게 대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감이고요.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동기가 없다, 시간이 적어도 그러니까 뭐 동기가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기여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핑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 기대라는 게 중요하느냐. 사실 내가 기대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뭔가가 있어요. 나는 사실 여기에서 뭔가 기술을 연구해 싶었어요. 나는 회사에서 뷰를 쓰고 있는데 세상은 전부 리액트를 쓰고 있어. 근데 어떻게든 리액트를 해봐야겠는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나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러 갔더니 나한테 리액트를 안 시켜줘요. 그러면 나는 이 사이트 프로젝트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하고 싶은데 나한테 매일매일 나오라고 출석을 강요해요. 그러면은 기대가 어긋나는 거겠죠? 그렇게 기대가 어긋나면 나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고 동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는 만큼 되고 있느냐, 혹은 반대로 나는 얼마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부응하고 있느냐, 요 기대가 조율되고 있냐 않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PM이든 주도적이든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이 프로젝트에 기대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기대를 받고 있지, 그리고 이게 충분히 잘 맞아떨어져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난 솔직히 그냥 일주일에 30분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쉽사리 잘 못합니다.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되냐.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지는 요 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다. 이게 편하다라든지 아니면 알겠어라든지 무조건 내 말을 수긍해야 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저 말을 꺼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팀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양가 감정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데, 저런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렇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소속감을 잃게 됩니다. 내가 이 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30분 정도 나오라고 하는 얘기들, 잠깐 시간을 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코드 한 줄만 쓰고 가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유지보수 지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그 팀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팀에 속해 있다. 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만들어내는 요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롱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제가 스프린트를 만들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처음에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 기대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우리 팀이다 라고 만드는 이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 빌딩이라고 하는 단계를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 사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팀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이제 이런 걸 할 건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거 할 줄 아세요? 백엔드세요? 프론트엔드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언제 모여가지고 한번 시작해봐요. 이 정도의 선에서 대부분 그 킥오프가 끝나고 팀 빌딩이 끝나고 이제 맛있게 회식을 하러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팀 빌딩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기대를 서로 공유를 했는가, 그리고 이 팀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한 팀인가 라고 만들어내는 요 세 가지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팀하고 그룹의 차이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친구였다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팀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뭔가 강요하게 되거나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공동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사이드 프로젝트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들과 팀의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왜 이런 목적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목적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나는 기술을 써보고 싶은 거야, 나는 포트폴리오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아닌데 나는 이걸로 사업을 할 건데 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나중에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열정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기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목적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목적과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릴리즈야, 100명이야, 아니면은 뭐 오픈이야,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나의 목적은 뭐 기술을 배우는 거야, 혹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혹은 나는 오래 가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목표랑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목표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도 충분히 이 목적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게 되면 내 목적에 맞는 일과 목표를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셔도 달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목적은 좀 크게 범주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취를 원하는가, 성장을 원하는가, 혹은 나는 경험과 탐색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뭔가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좀 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실 요 네 개가 나는 이거 다 원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이 여기 있는 팀원보다 적어도 성취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뭔가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은 성취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실 살짝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모여서 수다만 떨고 코딩도 안 하고 재밌게 하하호호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리고 뭔가 경험이 중요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가, 그냥 그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돈 얘기하거나 사이드 얘기하거나 나한테 강요하는 게 되게 싫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가 좀 더 괜찮은지, 내지는 상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MBTI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맞춰가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하고 목표가 달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팀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맨 처음에 우리가 팀 빌딩하는 시간에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 팀 동료는 어떠한 성향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물어보면 안 알려줍니다. 얘기하시겠지만 안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팀빌딩의 첫 번째 조건은요, 기대를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라고 적었지만 사실 이 얘기를 공유를 하자는 거죠.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이유는 이건데 너는 뭐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는 성공을 이렇게, 특히 이 성공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 성공이 릴리즈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닌데 나는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라는 얘기를 그때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얘기해야 되고, 나의 최선은 어딘가, 나는 사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솔직히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사이트 프로젝트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왜?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합니다. 팀 빌딩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맨 마지막 얘기도 사실 되게 다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에 대해서도 사실 그 말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 놓고 나한테 그걸 안 시켜줬다고 삐지고 나가죠.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면 말 안 하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가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기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가 그냥 하루에 1시간만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2시간 하면 사실 너무 고마울 텐데 그냥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3시간, 4시간을 해줄 걸 기대하고 있는데 2시간만 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200%를 대한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되게 열심히 안 하네 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고, 기대가 안 맞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못하는데, 왜 안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기대를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정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 팀이구나.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 상황이구나. 이 팀은, 이 분위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가를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여기까지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사이드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정말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 그리고 왜 솔직해야 되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감정을 상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런 말들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솔직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까지에는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이런 놈이니까 나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 라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만남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나는 컴퓨터 앞에 있는 게 더 좋아. 나는 온라인이 더 좋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화가 나면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투리가 썼을 때는 네가 화난 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했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함은 친절함과 배타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하지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더 솔직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친한 게 아니에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굳이 시시콜콜하게 우리 엄마 아빠 싸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해도 되나라는 필터링 없이 말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편안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안정감이고요. 내가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안정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친절하게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게 불편해요. 저는 이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충분히 친절하게 하지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연습을 하시면 사실 회사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얘기하지만 이것도 안 알려주면은 상대방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안 해놓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고민하다가 털어놓으면서 나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 전에 충분히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속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다. 그래서 우리만의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이름은 뭐다 라고 짓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을 짓는 거 그리고 우리들만의 목표, 굉장히 우리들만의 비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들만의 규칙, 문화 우리도 저 회사는 영어 이름 쓰는데 우리도 영어 이름을 쓸까?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뭔가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라든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들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사진을 저장하거나 뭘 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팀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의 진행보다도 우리의 문화를 쌓고 추억을 쌓고 우리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고 기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기대를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를 공유하고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쨌든 내 목표와 너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 소속감이 생기면서 좀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에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희생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도 네가 여기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도 여기서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가져갑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알아서 알겠다 라고 해서 내일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라고 하고 각 잡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뻘쭘해지고 진지해지고 무거워지고 어색해집니다. 왜냐면은 저런 이야기들을 잘 못하니까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런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장치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쓰고 있는 장치가 팀 캔버스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한번 레크레이션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팀 빌딩을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목표, 너의 목표, 우리 프로젝트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프로젝트 맨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서로 모를 때, 그냥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 열정이 가득 찰 때, 팀 빌딩을 할 때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한드립니다. 그래서 9개 얘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들 하도 좋겠지만 그 팀빌딩을 할 때 반드시 서로에게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자기소개, 그리고 간단한 역할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인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는 뭘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좀 함께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팀의 공동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의 목표를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 사이트 프로젝트에서 뭘 이루고 싶은데, 나는 기술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거예요. 나는 돈을 벌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나는 우리 프로젝트가 사용자 100명을 충당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MVP만 만들어도 달성이라니까? 아니야,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것들이 다르면 MVP를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MVP가 안 되면은 어쨌든지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나는 무조건 릴리즈를 해가지고 사용자 100명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용자 1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열의를 불타오르세요. 하지만 그 둘의 어떤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핵심 가치, 그리고 무엇이 우리 사이트 프로젝트의 성공인가,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스킬셋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대로 나는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고, 나는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고, 나는 하루에 30분만 할 수 있고, 나는 주말에 못하고, 나는 어떻게 언제 하지 못하고, 이런 리스크들, 위협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는데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세팅되고 안 되고의 차에 따라서 팀이 잘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제 피그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화이트보드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만약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팀 빌딩 시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냥 이런 것들을 냅다 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원래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과물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섹션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섹션을 진행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냅다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요번에는 각자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보통은 이제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쓰게 만들고요. 그걸 다 붙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장치인데요. 내가 할 말을 쓰게 만들어서 내가 무슨 말이라고 적어놔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쓴 걸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글을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모두가 한 번씩 다 말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말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편하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얘기를 쭉 한번 해보시고 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편하게 안정감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과한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 캔버스를 하는 이유는 저렇게 목적과 성공의 의미야, 사용 설명서와 우리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마지막에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그래, 이렇게 시작했었지. 이렇게 초심을 볼 수 있는 추억거리로서의 어떤 역할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팀 빌딩을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처음에 이제 열정이 넘친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시간 배분이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꾸준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은 취미 활동이다.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숙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숙제처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모여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다음에 뭐까지 해오세요 라고 헤어지고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좀가 정해진 시간에 그냥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나 헬스 6시에 끊어놨어. 그러니까 6시까지는 저거 하러 가야 돼 하는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도 약간 나는 저 6시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러 가야 돼. 그래서 그때까지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초기 세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팀 빌딩 시간에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서로의 어떤 열정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 하는데 너는 왜 1시간밖에 안 해?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헬스 가셨는데 누구는 막 3시간 하고 있고 나는 30분만 하고 있는데 아니 왜 3시간이나 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팀이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해야지. 나는 내 열정만큼 너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냥 나는 내가 이만큼 해도 괜찮고 얘는 이만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혹은 너는 시간을 얼마큼 낼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만큼 낼 수 있어 라고 하면 너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괴로울 게 없어요. 화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에게 뭐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많이 하면은 내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대부분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해진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정해진 시간은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자라고 하게 되면 맨날 우리 이번 주 언제 모임? 그러면 오늘 안 됨, 내일 안 됨, 그럼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훌쩍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미리 박아야 돼요. 무조건 화요일 날 몇 시는 언제 모이는 거다. 혹은 아침도 좋습니다. 저녁도 좋습니다. 30분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이트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율을 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날 못 오면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일 모여야지. 우리 다음에 모여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시간을 박아두세요. 그냥 우리 월수금. 근데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오는 사람끼리만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하셔서 시간을 박아두시는 게 훨씬 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가 숙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을 리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 숙제가 된다 그러면은 활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숙제가 생기니까 그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러면은 그 모임에 가기 싫습니다. 근데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숙제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들은 진도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전에 있는 밀린 숙제를 하면서 그 다음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일기도 안 밀리고 하루하루 쓰면 잘 쓸 수 있는데 방학 전에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숙제처럼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숙제를 내지 마시고 그냥 그날 코딩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던가 코딩을 하던가 활동을 하던가 라고 해서 숙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활동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30분, 1시간 동안 모여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내가 남는 시간에 꺼내가지고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헬스 하듯이 운동하듯이 놀러 가듯이 술 마시러 가듯이 그냥 취미 활동처럼 하는 거다. 대신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강박을 버리시고 그냥 모이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안 나왔는데 미안해가지고 나 이번 주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안정감이 없는 거겠죠. 그냥 나 이번 주 못 감이라고 해주셨어야 그냥 편하게 알겠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어쨌든 지속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열려있는 운동 클럽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부담감을 가져야 되면 언젠가 그 화살이 역으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널널하니까
나는 취업을 안 했으니까, 나는 취준생이니까 여기에다가 시간을 부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취직하고 나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다니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려고 했다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냥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냥 새로운 취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뭐다?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이렇게 양가 감정이 들고 있다, 억지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 솔직히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팀이 힘들어져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다 티가 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늙고 있어요 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팀을 이미 팀 빌딩 시간에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을 분명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공평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제발 우리 서비스 한 명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한 명이 그 친구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30분 오는 그 친구, 10분 오는 그 친구. 그러니까 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많은 큰 기대를 세울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열렬 팬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전혀 그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것만, 이렇게 테스트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고마운 사용자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만든 거 테스트 한번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왜 우리 그 친구한테 그렇게 박하게 묻느냐 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수한, 충실한 어떤 사용자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끝까지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통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시도합니다. 약간 불편함이나 강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벌금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한 10,000원씩 걷어볼까요? 요거 가지고 하는데, 자, 이러한 동기부여는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즉각적이고 행동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되지만 사람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안 가면은 10,000원으로 퉁치지 뭐 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10,000원보다 훨씬 가치가 크니까 어지간하면은 이런 룰을 세우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물어봐라.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너는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나는 기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는 기술만 해라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 팀빌딩 지금 늘어졌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어, 지리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팀빌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왜 초심 때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데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회사 생활이 바빠졌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갑자기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는데, 나 이제 기술 알 만큼 할 만큼 다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좀 필요한데, 이런 얘기들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리프레시 하면서 팀빌딩을 다시 해보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외적 동기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외적 동기, 그건 바로 릴리즈를 해서 내 거를 누군가가 써주는 경험입니다.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내 걸 써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좋아요, 이런 한마디가 너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래서 릴리즈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했다, 어떻다라고 서로 부둥부둥 하면서 치켜 세워주면서 우리가 고생했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로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이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벤트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회고도 하시고 회식도 하시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극복하는 순간 굉장히 짜릿한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을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벤트를 반드시 진행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릴리즈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는 거, 커뮤니티에 반응을 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저 한마디가 굉장히 큰 짜릿한 순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드디어 뭐 한 것 같아, 어떤 거 한 것 같아, 이런 회고를 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끝나고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저런 것들을 했을 때 저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사이트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시면은 그 첫 번째 릴리즈를 좀 최대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용자 반응을 먼저 보시는 거를 우선순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에 보통 많이 기록들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힘들 때, 잘 안 될 때, 아니면 그 옛날 시를 났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또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기록을 하시는 거, 그리고 릴리즈를 한 다음에 이벤트를 만들어내시는 거, 저런 것들을 굉장히 사이트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렇게 릴리즈가 가능하게 사용자 반응을 볼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목표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어지는 이유, 처져가는 이유는 사실 물론 시간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목표가 너무 크다거나 혹은 마음께 너무 길거나 내지는 목표에 도달했는데 큰 보상이 없을 때입니다. 이걸 해서 뭐하게? 라는 생각이 들 때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최고의 동기부여는 뭔가 사용자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프로젝트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내가 만든 거를 남이 써주는 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나의 어떤 효능감을 체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릴리즈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릴리즈가 제일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이 다음에 다른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기술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테스트, 가능한 형태의 최소한의 릴리즈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크지 않게, 무조건 작을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들이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그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뭔가 그럴싸한 것들, 전에 없던 게 뭐 하나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릴리즈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그 목표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용자의 반응을 볼 수 있는 피처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통 우선순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임팩트가 있느냐,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임팩트가 없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한데 그것보다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임팩트가 있는 거, 그것들을 항상 순위를 따지면서 사이트 프로젝트잖아요. 회사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최적화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부분, 완벽함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시고 그 다음번에 사용자에게 빨리 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임팩트가 있을 게 뭐지를 고민하시면서 목표를 잡아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빨리빨리 릴리즈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표 아니면 일정 산출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3주 만에 해준다고 말해놓고 내가 3주 만에 해준다고 말해주면은 그 3주가 족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감달이 다가오면은 헉헉대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못했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랑 일정을 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기적인 마감 혹은 정기적인 체크 날짜, 사실 마감이라고 적었는데 체크 날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기반으로 언제까지 가능하세요는 사실 연차가 오래된 개발자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8시간 동안 회사에 계속 박혀 있는데 그 일만 할 건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주일 혹은 2주일 혹은 3주일 뭐 언제가 돼도 좋습니다. 그냥 그 팀에 맞게끔 우리 항상 이때 보는 거다. 그래서 그때 그냥 보십시오. 그럼 그때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그냥 그때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 달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진척도가 얼마큼 되고 있지,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지를 보시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감과 목표의 역할은 속도 체크라는 것을 좀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달률을 보게 되면 죄책감이 생겨요. 나 이때까지 다 못했는데, 다 못 끝냈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속도는 한 40 정도로 가고 있구만. 우리는 한 이 정도로 했구만. 이런 진척도를 체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속도가 얼마큼 있다를 체크를 하게 되면서 일정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속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마감으로부터 우리 스트레스 벗어나야 된다. 회사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사이트 프로젝트에서까지 그 마감 때문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좋은 걸 자주 해야 됩니다. 릴리즈를 자주 하셔야 되고 자주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지 최소한의 어떤 그럴싸함을 가지고 정기적인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정도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이걸 해야만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결국은 스스로 나중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PM을 맡으신 분도 계시는데 PM은 좀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M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제일 애착이 있는 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 혹은 코딩을 하다 보니까 코딩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뭐 내지는 어찌어찌 남들은 다 갔는데 여기 히스토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PM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PM의 역할, 팀장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어쨌든 꾸려내야 되는 어떤 목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PM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상 보상이 없죠. 보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그냥 고양이 손이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인 건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해줘야 되는데 1시간 더 해줘야 되고 왜 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맞는 것들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명의 사용자로 다뤄도 괜찮잖아요. 너는 코딩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냥 한번 피드백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코드 리뷰는 해주는 건 어때? 아니면 모여서 그냥 재밌게 놀아라도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데 우리 팀에 여전히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내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 한 명을 설득을 못하면 나중에 우리 사용자 한 명도 설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성 고객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뭘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PM은 저는 이제 PT 선생님하고 비슷하다고 맨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목적이 다르고 동기부여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식단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진행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PM의 역할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기대를 맞추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골라서 태스크를 주는 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대를 조율을 하고 적절한 태스크를 주는 거. 그래서 이 적절한 태스크를 주는 게 PM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줘서 어쩌든 기여감, 소속감을 유지시켜주는 게 P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우리가 맨 처음에 팀빌딩을 했을 때 혹은 팀빌딩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났다면은 원어원을 하던 한 명씩 물어보면서 지금은 어떤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서 요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 같은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이 PM의 어떤 자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PM이 제대로 일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PM은 이제 PT 선생님이죠. 그래서 PT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일은 식단을 만드는 것보다 자 하나 더 이렇게 조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격려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왜 안 하셨는데요? 뭐 오늘 어디까지 하셨어요? 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런 말을 회사에서도 듣고 사실 우리 회사 PM도 저런 말을 하니까요. 저런 말을 할 때 나는 이제 어떤 톤으로 하는가? 왜 저 사람이 안 하지? 왜 안 해왔지? 언제까지 가능한 거지? 라고 뭔가 내가 판단이 들어가 있고 기대가 들어가 있고 뭔가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저 말을 예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저런 얘기들을 PT 선생님이 우리 고객이 왔는데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왜 치킨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그냥 조금 더 밝게 분위기 있게 즐겁게 격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압적으로 얘기하시든지 충분히 저런 얘기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계를 내가 이 사람을 조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PM의 어떤 역할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PM의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밝은 캔디로 하시던 다 맞춰주는 집사가 되시던 아니면은 뭐 고압적인 조교가 되시던 다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의지박약의 개발자들입니다. 사실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하고는 싶은데 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지를 주는 역할이다. 의지를 이제 부여해주는 역할이다. 하기 싫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치만 한 개 더 하게 만들어내는 게 PM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은 당연히 하기 싫다고 한다. 12개 들고 13개 들고 죽을 것 같은데 더 하라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해내고 싶어 하는 게 또 개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지에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싫다 해도 에이 하고 싶은 거 알아요 하면서 하나씩 시켜주는 게 PM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지는 거 어느 순간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고 다툼의 순간이 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자, 요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폭파되거나 분위기가 쌓여지거나
2달 동안 안 만나거나 이제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대부분의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저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정하는 순간은 결정 당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해서 이제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때 이제 뭔가 분위기가 쌓여지고 뭔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미묘한 알력이 남아있으면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말한 의견인데 사실 내 의견이잖아요. 내 의견인데 내 생각을 거절당하면 뭔가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 팀에서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고 내 소속감이 박탈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간은 원래 고립을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그 고립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내 의견을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은 내 의견이 약간 무시당했다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 의견에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아닌데요? 제 의견이 맞는데요? 라고 내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존적인 본능으로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문제인 순간들이 와요.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너와 나의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재빠르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나 문화가 팀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의견이 뭔가 배타적으로 보여요. 순간적으로 어쨌든 대립되어 보입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지 말 거라고 이미 그라운드 룰로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의견을 반박하지 말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박을 하지 말고 비교를 하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굳이 저 사람의 의견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정을 하면 내 의견이 박탈당하니까 내 의견이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서로의 의견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부담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하지 말자를 그때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팀의 룰로, 그라운드의 룰로서 세팅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규가 발생했을 때 네가 맞니 내가 맞니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이 싸움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의 문제로 만들 수 있게끔 이 의견을 하나로 합쳐서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 결정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대한 분리해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싸우는 이유 중에 해결법을 가지고 보통 많이 싸웁니다. 나는 이런 해결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상대방은 아니야 나는 B 해결법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하게 되면서 사실 근데 A랑 B는 공존할 수 없는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가 맞니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해결법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이 문제를 결국은 빨리 만들고 사용자에게 더 빨리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으면 나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다른 의도였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도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도 뭔가 그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문제가 사용자에게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인 거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의도에는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 인식에도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법 하나만,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도, 근거 이런 내용들을 분리해서 적으셔야 되고 사실과 판단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벌어난 사실이 존재하고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리해서 다 적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그잼이라든지 노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칠판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적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와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 분리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낮다, 그르다, 못하다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머리를 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질문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아? 라고 물어봐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람은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를 할 때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혹은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도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만족시키면서 이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면 사람은 정말로 신기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까지 만들어내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너와 나의 알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로 즐겁게 한번 그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나는 개발자로서 내가 디자이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로서 개발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겠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 전에 한번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을 다 풀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누가 맞을 수도 있고 누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어떻게라는 질문을 만들도록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 저런 걸 하고 싶은데 간편함을 만들고 싶은데 누구는 이렇게 하면 간편할 것 같고 누구는 저렇게 하면 간편할 것 같고 누구는 저렇게 하면 간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놀랍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창의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재밌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깔깔거리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정말 그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재밌게 너와 내가 아니라 문제가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오겠죠. 어쨌든 결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누군가는 속상하고 누군가는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방법을 합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결정하는 방법은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정하는 방법이 합의가 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건데 우리가 누군가가 결정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 스택은 지금 뷰를 쓸 거야, 리액트를 쓸 거야. 아니, 이건 너무 뻔한 거구나. 뭔가 다른 어떤 게 있을 때, 지금 A 디자인이 좋고 B 디자인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의견은 디자이너 누구가 그냥 정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모두가 합의를 했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던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불만이 나오는 것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그래 네가 결정하는 걸로 네가 위임하는 걸로 위임을 했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떠한 결정이 내리던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이 내려오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는 탑다운이라고 하자고 결정한 적이 없는데 탑다운으로 내려오니까 화가 나는 거고 아니 도대체 이 회사가 바텀업으로 하자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의견을 막 내보라고 할 때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이 합의가 되면 충분히 결정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자, 그럼 결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정을 하기 잘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거, 자, A랑 B랑 굉장히 배타적인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A랑 B랑 둘 다 만족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을 안 하고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안정감을 가지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보면서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뭔가 A랑 B 중에서 더 나은 게, 그러니까 둘 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스택에서 리액트를 쓸래요, 뷰를 쓸래요 라고 했을 때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A랑 B랑 예를 들면은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리액트랑 뷰를 뭘 하려고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7대3으로 리액트를 하게 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A랑 B랑 있을 때 뭐가 더 나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세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결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더 나아 보이는 걸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A랑 B랑 싸우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둘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51대 49 혹은 뭐 55대 한 40, 45 정도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발자국 떨어졌을 때 사실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부먹어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더 나은데 라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봤는데 팽팽하니까 지금 대립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중요한 거는 신속하고 강직한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팽팽하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싸울 게 아니구나.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치밀하게 고심해서 결정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강직하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만한 의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 결정하는 방법을 합의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스프린트에서는 기술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기술 스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이드 프로젝트의 굉장히 많은 이유들 중에서 나는 특정 기술 스택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알아도 결국은 누군가는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기술 스택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기술 스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다툼과 악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쨌든 PL을 먼저 뽑아달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 스택을 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제일 잘할 수 있었던 사람들 PL을 뽑고 나면 PL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PL이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그 PL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내용에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제되었다는 기분 때문에 나쁜 거다. 그러면은 이 결정의 방법에 합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결정을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을 건가, 그리고 BM을 어떻게 찾을 건가,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당장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해, 내가 쓰고 있는 게 뭐가 불편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나의 관심사일 것. 내가 관심이 없는,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는 사실상 오래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 그리고 특히 주변의 관심사.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서비스를 결국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의 반응을 얻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쓸 서비스가 누군가가 쓰지 않는 먼 사람이 써야 되는 것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프로덕트 헌트 같은 거 가시면서 최근 트렌드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재미는 누가 내 걸 써주는 건데 항상 첫 번째 테스트 유저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가 없으면은 사실 그 사이드 프로젝트의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나가 제일 불편해하고 있는 것들을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뭔가 하는 게 괜찮아 보여서 하는데 내가 그 주제에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M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BM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취준 쪽에 올인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BM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M을 찾고 싶어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 BM을 발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BM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BM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개발자들 혹은 누군가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BM을 발굴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이 부분도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BM이 없다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못할 일은 없어요. 나 어차피 이걸로 돈 벌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해가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라고 했을 때 만약에 BM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광고를 달거나 결제를 다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덕지덕지 바르더라도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어설프게 타협을 했다가는 돈도 안 벌리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눈누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서 돈 잘 보고 있는 것 가면은 진짜 덕지덕지 광고입니다. 하지만 그 광고 그렇게 거슬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내 프로젝트에 광고를 달면 뭔가 아무튼 되게 더러운 걸 다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BM이 중요하다, 내가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저거는 주저하지 말고 달아보셔야 됩니다. 결제를 달아보셔야 되고 도네이션을 달아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정말로 BM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BM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합의하고 나신 다음에 주저하지 말고 BM을 다세요.
자, 그리고 BM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장르적 문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커뮤니티다. 그러면 커뮤니티의 문법을 따라가셔야 되고 우리 서비스가 유틸리티다. 그러면 유틸리티의 문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BM들은 멋진 분들이 이미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어떠한 카테고리가 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는 BM을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창의적인 BM을 고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의 장르가 뭐다? 그럼 그 장르에는 이렇게 돈을 벌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돈을 벌자라고 시작하시면서 우리 아이템에다가 살짝 치환을 하시는 방식으로 BM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회사가 사업이 돼요. 근데 사업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일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기대나 아니면 니즈를 따라가는 형국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기술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정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결정권을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 쓰십시오.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기술을 쓰는 거다 라고 합의가 된다면은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보편적인 기술 스택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정하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결정하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이직 때문에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는 정말 순수하게 나는 개인 창작으로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돈 벌고 싶은데 나는 이직 때문에 나는 사실 취준 때문에 하는 건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지금 최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과연 이직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면접을 가시고 물어보시면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보다 잘 안 물어봐 줍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지간해서는 현업의 어떤 그런 것보다 깊이가 있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 솔직히 애정도 많이 썼고 코드도 많이 쓴 것 같고 뭐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만들어냈던 깊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그 현업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정말 이상한 기술에 옛날 기술에 뭔가 덕지덕지 만들었던 그걸로 만들어져 있던 그 코드보다도 솔직히 깊이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직을 얘기하거나 취준을 얘기해 가지고 뭔가 그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강박을 느껴가지고 코딩을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분위기를 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이드 프로젝트다. 그러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뭘 챙겨가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현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냐면은 3년차 이후부터는 아니지 2년차 이후부터도 사실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보고 싶은 거지 코딩 능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업무 능력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네트워킹 그리고 자신감, 특히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자기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딴 데도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갔을 때 생각보다 저기 있는 사람하고 나랑 별 차이가 안 나네 이런 것들이 자기 확신에 큰 도움이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서 충분한 자기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면접에서 내지는 일을 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끔씩 회사가 쓰고 있는 기술 스택이 조금 낡아서 지금 주류의 기술 스택가 좀 멀어졌을 때 그럴 때 나는 정말 사실 실력 있으면은 가서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증명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약간 채워가지고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충분히 어쨌든 지금 너네 회사가 원하고 있는 JD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회사에서도 일을 잘했고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챙겨가시고 사람들을 만나가고 네트워킹을 하시는 분을 좀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열정이 식는 속도는 다르지만 결국 열정은 식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식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정이 식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식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안 식었다고 빨리 식은 사람한테 뭐라 하는데 결국은 내 차례도 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는 거 그리고 나의 열정의 크기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의 열정의 크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열정이 식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뭘 얻어가고 싶었나 나는 어떠한 기술을 써보고 싶었다 라고 하게 되면 완성되지 않아도
나는 얻어갔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다 유지되지 않아도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릴리즈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릴리즈 하고 나면 유지보수를 하고 싶었어. 유지보수를 하고 나면 나는 또 뭐 하고 싶었어. 사실 뭔가 내가 성공의 정의를 새기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엑시스를 할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뭔가 결국은 좋은 사람들,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 거고 나의 성장을 함께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목표나 너무 강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남는 거는 사람하고 추억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나시면 스타트업의 99%가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래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그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안 받고 뭐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안의 추억들, 기록들, 사람들,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남았어요.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뭘 남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은 사람과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시면은 내 사이드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추억을 쌓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모든 사이드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